어렸을 때 겪은 너무 무서운 사건입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으로 언니, 여동생, 엄마와 함께 어디나 있을 법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다다미 방에서 온 가족이 베개를 나란히 놓고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몸이 아파 엄마의 부탁으로 제가 불을 끄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과 거실에 불을 끄고 TV등도 끄고 그리고 다다미 방으로 가서 엄마에게 집안불을 다 껐다고 하고 저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는 동생이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잠자리에 들어서 저는 좀처럼 자지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조용한 집안에서 강 하는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불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두운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 잠시 후 아까와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거실 쪽에서 난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언니가 지금 소리 들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못 들은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만 동생과 엄마가 자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금속성의 소리가 그것도 꽤 가까운 데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언니도 조막가의 소리가 신경 쓰였는지 거실 쪽에 가서 보고 올게. 라고 했습니다. 저도 언니와 같이 침실에서 나와 어두운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근처에서 살짝 거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만 것입니다. 거실 중앙에 있는 식탁. 항상 우리가 밥을 먹거나 모여서 떠들거나 하는 곳. 그 식탁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길고 검은 머리칼, 날씬한 몸, 입고 있는 하얀 목욕가운 같은 옷으로 여자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저는 오싹해져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는 제 시선은 깨닫지 못하고 그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두운 거실 안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식탁 위에 정조하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운 나머지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만약 소리를 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만다. 그 여자는 이쪽으로는 전혀 돌아볼 기색도 없이 그냥 정조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얀 등을 보인 채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하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를 깨우면서 거실에 사람이 있어.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무슨 일이니?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언니가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던 언니의 눈은 공허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언니의 표정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뭔가에 겁을 먹은 모습도 전혀 없었고 식탁 위만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기에 여자가 있었어. 라고만 했습니다. 엄마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식탁을 보았습니다만 어서 자. 라고 말하고 셋이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침실로 와서 엄마를 깨우고 거실로 데려가는 딱 그 사이에 언니는 거실에서
계속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걸까? 언니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걸 본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어젯밤 일인데 그렇게 물어봐도 언니는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바닥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있을 뿐. 저는 끈질기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큰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 뒤로 언니는 저에게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을 걸면 항상 밝게 응대해 주었는데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을 다시 입에 올리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렀던 소리로 인해 그 여자는 아마 언니 쪽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던 것이라고, 분명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고 만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일도 잊혀져 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수험생이 된 저는 매일 제 방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현 밖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어 거의 집에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자 문 쪽에서 노크 소리와는 다른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굉장히 희미한 소리입니다. 금속성의 소리. 그게 뭔지 생각이 난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건 바로 그것이다. 어렸을 때 엄마가 감기에 걸려 제가 대신 불을 껐을 때에 강. 다시 울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까와 똑같은 금속음이. 저는 점점 무서워져서 동생 방 벽을 두드리면서 잠깐 일어나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이미 잠이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최근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다는 건 이 집안에서 이 소리를 깨달은 건 저뿐만이라는, 혼자만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다시 한번 강. 저는 그 소리가 어디서 울리는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살짝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짧은 복도 건너편의 거실. 그곳은 커튼으로 스며드는 창백한 바깥 불빛으로 어렴풋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거실을 들여다보자 식탁 위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언니랑 같이 봤던 기억이 급속도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는 하얀 옷을 입고 날씬한 등줄기를 곧게 세우고 식탁 위에 똑바로 정좌해서 그 뒷모습만을 제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강. 이번에는 그 여자에게서 확실히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목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또다시 소리를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나는 벌써 이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두 눈에는 딱 눈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만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끝이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제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엄마에게 제가 거실에서 자는 걸 데려다 줬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도 똑같이 잠이 덜 깼어? 왜 그래?
라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방 벽을 두들겼을 때는 동생은 이미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 거실에서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을 터입니다. 누군가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침대에 옮겨줬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도 혼미할 뿐입니다. 다만 마지막 그 끔찍한 표정과 희죽대던 입에서 나온 말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와 제 가족이 끝이라는. 이변은 그날 안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평소라면 거실에 엄마가 있고 주방에서 저녁을 하고 있을 텐데 거실이 컴컴한 겁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엄마, 어디 있어? 저는 현관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집안은 조용해서 전혀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잠그는 걸 잊고 장이라도 보러 나간 걸까? 태평스런 엄마라 가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과 그리고 전날과 같은 그 소리. 안 돼.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공포에 대한 본능이 이성을 지워버렸습니다. 문을 마구 열고 정신없이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엄마는 어디에? 여동생은? 가족 일을 생각하면서 아까의 소리를 어떻게든 잊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상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간 미쳐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골목을 달리던 끝에 저는 근처 마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분명 장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가쁜 숨을 달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대가 시간대라 가게 안에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도 있었고 저녁장을 보러 온 듯한 주부도 있었습니다. 그 지극히 정상적인 광경을 보고 살짝 기분이 안정됐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까 집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했습니다. 캄캄한 거실, 열려있던 현관문, 그리고 그 금속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을 터. 그것 말고는? 제가 현관 앞에서 엄마를 불렀을 때 집안에 이상한 고요함, 그 상태로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만약 있다면? 저는 현관까지밖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제대로 집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불이 꺼져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엄마는 어디 방에서 자고 있어서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확인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집에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마트 옆에 있는 공중전화.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음이 머릿속까지 울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엄마였습니다. 그 온화한 목소리를 듣고 저는 살짝 안심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오늘은 너무 늦지 않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제 손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해서 서 있는 것도 가까스로였습니다.
너무도 이상합니다. 아무리 냉정을 잃어버린 저라도 그 이상함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엄마, 에? 왜라니? 뭐가? 잠깐, 너 괜찮니? 정말 왜 그래? 엄마가 지금 이렇게 전화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거실에 밖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거실에 있던 것은 엄마가 아니라 그 귀신이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은 태연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게다가 오늘은 꽤 늦지 않냐고? 마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에 있었던 것 같은 말투. 저는 전화 너머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이 정체도 모르는 무언가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입술에서 간신히 짜낸 목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에? 누구라니? 잠시 시간을 뒀다 대답이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야. 다음날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사족이 될 것 같아 그만 쓰기로 하겠습니다. 일전에 게시글에 캉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8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장도 서투르고 지난 이야기를 읽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전달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는 엄마와 여동생이 살고 있고 2살 위의 언니는 집에서 먼 곳으로 취직했으며 저는 옆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단신 부임으로 8년 전과 변함없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오랜만에 집에서 연락이 와서 엄마가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모처럼의 휴일을 그 끔찍한 곳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의 권유를 매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처럼 집에 오지 않는 언니와 아빠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데다 엄마의 화난 목소리로 인해 졸업 논문을 앞두고도 마지못해 귀성하기로 했습니다. 무서운 일을 당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저항감은 충분히 있었어도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엄마와 만나는 게 무엇보다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엄마와 전화로 대화할 때 엄마가 분명 이상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인데 엄마가 아닌 존재와 대화를 하던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그것을 본 후에도 제 주변에서는 이렇다 할 이상한 일은 없었고 운이 좋았는지 가족 중에서도 병들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건강해 보였고 엄마도 아빠도 8년 만이었지만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 가족이 끝났다 라는 저주의 말뿐만 아니라 흰 옷차림의 여자를 봤던 일조차 꿈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귀에 달라붙어 있는 그 섬뜩한 소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잊힐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괜찮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강하게 타일렀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귀성을 피했던 진짜 이유를 엄마가 모르도록 적어도 집에 있는 동안만은 밝게 행동하는 척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동생도 언니도 건강해 보였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졸업 준비는 괜찮니? 남친은 생겼냐? 같이 약속이나 한 듯 참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경이 쓰였던 엄마도 변함없어 보여
호텔에서의 청소 아르바이트로 매일을 바쁘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말을 거는 것만은 어색하고 망설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8년 전 그 사건이 있은 후 언니는 저를 지금까지 철저하도록 계속해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그 어둡던 거실에서 제가 큰 소리를 질렀던 게 저와 인연을 끊은 계기임이 틀림없었고 저에 대한 언니의 차가움은 엄청났습니다. 그런 언니가 집에서 한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속 널 무시해와서 미안해. 설마 8년을 무시해온 언니에게서 사과의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하지만 갑자기 왜? 설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무 놀라서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물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는데 옛날에 언니와 같이 쓰던 방으로 저를 불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 저는 뭔가 서늘한 게 등줄기로 흘러내립니다. 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나서 계속했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집에 온 게 밤 9시경. 방에서 TV를 보는데 욕실 쪽에서 캉 하고. 어렸을 때 같이 들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았어. 이건 위험하다. 가까운 곳에 동료가 살고 있어서 바로 집을 나와 그 동료네 집으로 도망갔어. 그 친구네 집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 욕실 쪽에서 캉 하고 이상한 금소금이 났어. 친구도 나도 겁에 질려서 집을 뛰쳐나와 경찰을 불렀어. 결국 욕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일단 방들도 모두 조사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언니의 이야기로 인해 8년 전의 꺼림칙한 기억을 완전히 되살렸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거실, 식탁에 앉아있던 여자, 캉 하고 울리던 금소금, 돌아보는 여자, 끔찍한 얼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렸던 그 소리는 저를 한동안 금소금 공포증에 빠뜨릴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카페 같은 곳에서는 방울 딸랑이는 소리라도 나는 게 아닐까 아찔하고, 주방 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나는 금소금에도 귀를 막고 겁을 먹었고, 먼 곳을 갈 때 건널목이 있는 도로를 피해서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다만 언니 말로는 8년 전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얀 옷의 여자를 보지 않는다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들리는 건 오로지 캉 하는 섬뜩한 소리뿐. 게다가 장소는 화장실. 저는 식탁에 정조하에 있는 모습은 알고 있지만 욕실이라니요. 정말 그것이었을까? 그렇게 언니에게 물어보려고 했을 때 갑자기 언니는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하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아직 그거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 하며 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우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니 너 엄마 얘기 막내한테 못 들었어? 라고 무서운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엄마 얘기? 막내한테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저녁을 먹었는데 말입니다. 엄마의 모습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없었고 동생도 평소와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저를 향해 언니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간대. 자세한 이야기는 미카한테 물어봐. 심상치 않은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동생 방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밤에 밖에 나간다니 무슨 말이야? 아, 큰언니한테 들었구나.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같이 볼래?
그날 밤 저는 동생 방으로 가서 동생 침대 옆에다 이불을 깔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생 말로는 엄마가 집을 나가는 시간은 대략 정해져 있었고 1시가 넘을 무렵 집을 나가 10분 정도 후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처음 엄마의 외출을 눈치챈 동생은 기분 전환 겸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고 와서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잤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올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엄마의 외출은 계속됐습니다. 그걸 엄마에게 물어보자 무슨 말이야? 라는 반응. 시침이 떼는 기색도 없었고 자신이 심야에 외출하고 있는 것 자체에 전혀 자각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된 동생은 엄마 뒤를 몰래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시간 다 됐네. 동생이 말하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바스락거리며 현관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부추를 씻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또각또각하는 발소리. 틀림없이 지금 밖으로 나갑니다. 저와 동생은 얼굴을 마주보고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게끔 문을 조용히 열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비틀고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과 달빛만이 비추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딜 간 거냐고 동생에게 물어보자 놀랍게도 바로 근처에 있다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집에서 100m 정도 간 곳,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아래에 엄마는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신주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산책하는 것처럼 느긋하게 도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상냥하고 명랑한 표정은 이제 어디에도 없고 멀리서 봐도 귀신 같은 형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있었더니 동생은 이제 돌아가자고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 아마 10분 정도 더 그럴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모습을 눈앞에 두고 저는 이윽고 일의 중대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끝이네. 이제야 그 여자의 끔찍한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당신 가족들도 끝이네. 동생보다 한 발 앞서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에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대충 이 근처에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듬고 있자니 손가락 끝에 각진 플라스틱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두운 공간에서 캉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는 순간은 이미 늦었고 저는 벽 스위치를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빛이 비춰지는 거실, 강한 빛으로 눈이 부셔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식탁 위에는 흰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어서 냉정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여자가 정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데 막 켜진 불에 적응하지 못하던 제 눈에는 거실 공간 전체가 기묘하게만 비쳤습니다. 비지땀이 흐르는 것을 몸에 달라붙은 옷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분? 아니, 몇 초?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손가락이 다시 스위치를 누르자 거실은 암흑에 먹혀들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에서 달까닥하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동생인가? 그러나 제 시선은 다시 어둠에 쌓인 거실 쪽에 고정되었고 그 식탁 위에는 아직 그 여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현관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신발을 벗는 것 같은 소리가 이어지고 목좀 아래에 체중이 실릴 때 나는 끼익 끼익 하는 독특한 삐걱거림이. 저는 복도 쪽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분명 있을 텐데 그쪽을 못 봅니다. 아니, 어쩐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척이라고 할까요? 감이랄까요? 애매모호한 것이었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건 아마 동생은 아닐 겁니다.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감각이 끼익끼익 하는 삐걱거림과 함께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식탁이 놓인 주변에서 강 하는 금소금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날아가기 직전 내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의 손에 확 하고 어깨를 잡힌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는 언니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그 어두운 거실에서 제 어깨를 잡은 일은 절대 없었다고 단언하고 있고, 게다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엄마의 침실도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 확실하다고도 했습니다. 동생이 말하기로는 엄마의 이상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 집에서 앵마기도 받았어. 신고가 들어간 적도 있었어. 나중에 들은 바로 동생은 이미 언니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서 아버지 몰래 여러 가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 교과가 없었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탓입니다. 언니 친구네 집에서 울렸던 소리도, 그날 밤 엄마의 무서운 모습도 모두 그 여자가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분노 이상으로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워 죽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아빠에게 다 털어놓고 아파트를 나가려고 지금 의논 중입니다.